자, 민주당이 비례연합을 띄웠습니다. 예. 그러면서 원내 진보 3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연석회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실무를 담당할 진성준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의원님은 그 정청래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병립형 병립형을 주장하시던 의원인데, 네. 예. 준연동형으로 가서 당황하셨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예. 병립형으로 하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동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잃을 수 있는 의석 때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위성정당이든 무엇이든 우리 당 지지자들을 비례대표 투표로 이어갈 수 있는 기제가 마련돼야 되는데 예.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의원들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은 아예 하지 말자. 위성정당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렇죠.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의석을 막 손해 보고 예. 또 심지어는 상대 정당에게 다 헌납해버리는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럴 바에는 애시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한 제도는 맞죠. 선거제도니까 차제에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이중등록제를 도입한다면 그건 민주당이 오랜 수건을 해결하는 것에 그것도 맞는 하나니까 말이죠. 그것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연동형을 주장했던 분들이 그 위성정당 문제를 비례연합정당은 만들어서 선거에 대응하자라는 쪽으로 입장을 수정해 가서 그게 대세가 되었어요. 이제 그렇다면 구태여 시민사회나 여러 군소정당들 또 당 내에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비난이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구태여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 마음은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고 난 직후에 드신 거죠. 물론 저는 깔끔하게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치르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당 내에서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비례연합정당을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그렇게 수렴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관측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결단을 하실 줄이야 미처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나서 바로 입장을 바꾸셨죠. 그래서 잘한 결정이다. 병립형으로 돌아갔으면 깔끔했겠지만 이제라도 연동형의 비례연합정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로서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일 수 있다. 완전한 위성정당은 아닌데 완전한 위성정당이라 하면 민주당에서 보낸 비례만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준위성정당이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소수정당, 진보정당의 의석수를 거기다 태우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 이제 녹색정의당 6석, 진보당 1석, 새진보연합도 1석 이렇게 세 개의 소수정당과 연석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캡이 있습니까? 몇 석까지는 소수정당에 주겠다. 이게 거기서부터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뭐 시민사회에서는 뭐 민주당이 과반을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20석이라고 해보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얻은 의석수를 합치면 20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례로. 예. 그러니까 20석이 파이라고 보고 실제 그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도 보면 19석, 20석 그 정도 석이잖아요. 그 정도 되겠죠. 예. 47석 중에 7, 8석은 소수정당이 가져가고 20석 정도 양거대 정당이 가져가는데 그럼 20석을 가지고 여길 몇 석을 나눌 것이냐. 절반이면 10석은 최소한 소수정당이 줘야 되잖아요. 절반 글쎄 이상이라고 뭐 그렇게까지 보기보다 우선 그건 이제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터인데 저희들은 연석회의에서도 하지만 개별 정당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서도 의석 배분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뿐만 아니라 현재 그 정당들이 지지율 갖고 있는 지지율도 아울러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과잉 대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 자체가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지지율 또는 득표율을 네. 의석에 반영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제대로 때문에 반영하자.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득표율 또 현재 의석 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협상해야 될 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 역으로 딜레마가 된 셈인데 소수 정당에게는 의석수 지지율만큼의 의석수가 없다 해서 출발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소수 정당들의 지지율이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녹색 정의당이 한 3% 언저리 혹은 5% 정도 나오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6석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의석수 뭐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 비례로만 따지자면 근데 그렇게만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 의석수도 따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얻는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겠다는 게 애초 연동형 출발이었는데 네. 그 연동형의 취지를 하자면 전체 지금 소수 정당을 다 합쳐봐야 몇 퍼센트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뭐 4-5석에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4-5석을 녹색 정의당이 녹색 정당 혼자도 안 받아들이겠죠. 지금 6석인데 네. 그 6석에다가 뭐 지역구나 비례를 요구하기도 할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어떻게 협상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거?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각 정당들마다 당적 요구가 있고 이해가 있을 터인데 그런 점들을 어떻게 무난하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쉽지 않을 문제인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선거의 최대의 명분이라고나 할까 정신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고 그 무도한 폭정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 세력은 모두 다 힘을 모으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민주당도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놔야 되겠지만 다른 정당들 뭐 이를테면 녹색정의당, 진보당 또 새진보연합 등 이런 정당들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석수도 전체적으로 의석수도 그렇지만 이 지역구하고 비례 말입니다. 비례만 요구하지는 않을 거냐. 이 정당은 비례만을 위한 정당이긴 한데 네, 정의당도 진보당도 다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례는 몇 석이고 지역구 여기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으니 여기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죠. 예, 테이블에서는. 네. 그게 이제 관철될지는 이제 민주당이 이해하고 또 일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그런 요구가 있을 겁니다. 비례 뭐 한 대여섯석에 지역구 한 서너 석 하면 그거 10석이잖아요. 정의당만. 저희는 지역구 선거연합 추진에 큰 원칙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단일화해서 내야 된다. 이기는 후보를 내야지 지는 후보를 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면 더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단일화 경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선을. 예, 그러면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을 하게 된다 그러면 녹색정의당 후보가 경쟁력이 있으면 단일 후보로 이렇게 선출돼서 출마할 수 있을 것이고 민주당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반적 원칙에 합의해야지 주관적인 판단으로 녹색정의당은 여기 이 지역은 우리 후보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민주당은 내지 마라. 또 어느 지역은 진보당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내지 마라.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능해야 하죠. 저는 객관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 기제는 후보가 아니라 경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경선을 하자 좋은데 그럼 경선을 어떤 룰로 하자 가지고 또 합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경선인단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혹은 경선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선거인단을 따로 구성하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결국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후보로 결정하는 방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녹색정의당하고 진보당은 틀림없이 비례와 지역구를 동시에 요구할 것 같고 의석수야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새진보 연합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비례 한 석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해인 의원 비례 한 석밖에 없는데 정당은 3개가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수 정당끼리 그 연합끼리의 입장도 다를 것 같은데.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만 열석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구체적으로 개별 정당들과 협상을 하면 이제 그 정당들의 요구 사항이 좀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보통 협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정당이 목표하고 있는 바를 솔직하게 다 안 내놓죠. 그렇죠. 뭐 무조건 막 과하게 요구하고 몇 배 이상 얘기하죠. 예, 협상 과정에서 이제 축소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처음부터 이해 가능한 선들을 딱 내놓고 협상에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신당과는 어떻게 관계? 조국 신당은 이제 창당이 거의 확실한데 네. 오늘 아마 공식 선언할 것 같은데 조국 신당은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네. 마찬가지 입장으로 상대합니까? 아니면 좀 네. 다릅니까? 정무적으로 고려돼야 될 바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이 민주 개혁 진보 대연합을 추진하면서 우선 협상 대상으로는 원내에 진출한 정당, 원내. 국민 대표성이 일단 확인된 있으니까요. 원내 진출 정당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군소 정당이나 또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폭넓은 연대의 대상이고 연합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조국 신당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지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럼 그 배제하지 않는다에 개혁신당도 들어갑니까? 이준석? 거기는 또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도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민주당에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정당들과는 또 함께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 원칙이군요. 그런데 그런 거라면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하겠다고 하는 정당도 있어요. 그런 정당도 대상이 됩니까? 일단 정당의 실체가 갖추어지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당의 실체, 조직적 실체 또는 정치적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군소정당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야말로 비례 한석 진출을 위해서 막 떴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대연합을 크게 형성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분들도 다 연대 연합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실체를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 기본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녹색정의당의 의석수도 많고 당내에 이 민정과의 비례연합 협상에 임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이미 있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애초에 그랬고요. 네. 그러니까 녹색정의당이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 녹색정의당 하나만 떨어 나가도 벌써 진보당 의석 하나, 새진보연합 의석 하나 현재는 예. 의석 2개밖에 없거든요. 예. 이분들 협상에서 10석을 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달랑 2석 가지고 연합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더 많은 의석을 배정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정당들 외에도 말씀하신 정당으로서 실체를 만들지 못한 개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민단체 네. 형태를 있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또는 뭐 영입이 대상이 될 만한 인재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분들도 그 다음 차례로는 협상 대상이 순차적으로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지난번 4년 전의 경험을 보면 더불어 시민당도 역시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쳤죠. 연합 비례정당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근데 그런 성격은 전혀 부각되지 않고 순전히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은 탐의 대상이 민주당 됐는데 비례로 하신 분들 억울하죠. 뒷순을 물려가지고 12번부터 그렇습니다. 의석을 당시에는 1번부터 10번까지를 시민사회와 또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기본소득당과 뭐 시대전환에 배정했었죠. 이번에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함께하는 그리고 뭐 그 폭정을 저지하고자 하는 여러 계층과 정당 정치 세력들을 다 망라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 정당부터 하되 그리고 그 외에 정당의 꽃을 완전히 갖춘 곳 하되 그 외에 그것으로도 다 채워지지 않으면 시민사회에서 또 영입할 수도 있다. 같이 할 그런 훌륭한 개인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분들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부적으로 캡이 있긴 있습니까? 10석까지는 이렇게 하자. 그럼 11번부터 민주당이 하자. 이런 건 없어요? 혹은 뭐 그런 분들이 10명 정해지면 퐁당퐁당으로 가자. 한석은 소수당, 한석은 민주당 이렇게. 민주당이 지난번에는 11번인가 12번 이후로 가서 민주당이 비례로 선정했던 분들 뒷순위들은 다 그 국회의원이 못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 내부에 구상은 있습니다만 지금 밝힐 수는 그걸 없다. 지금은 밝힐 수 없습니다. 구상은 있군요. 굉장히 어려운 역할 맡으셨는데 살 많이 빠지시겠네요. 예. 선거운동 해야 하는데. 본인 선거도 어떻게 하고 예. 데드라인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끝냅니까? 오래 걸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모 당의 검증 절차와 공천 관리 절차를 받아야만 할 것이고 또 그것이 다 완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되는 것은 그 비례연합정당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비례연합정당이 또 책임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도 검증과 공천 절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시간을 많이 가질 수는 없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금주 중으로 이런 선거연합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금주요? 어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거꾸로 시간을 역산해 보면 예. 이 조건은 합의가 되고 거기다가 명단이 나오고 뭐 그 명단이 그대로 다 통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천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증이도 거쳐야 되고. 네. 그럼 민주당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네요. 당연히. 그것도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각 정당들은 자당의 검증을 우선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 더불어시민당 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옆에서 구경한 바에 따르면 네.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검증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수정당은 이제 당 역사가 짧다 보니까 예. 검증 시스템도 깊을 수가 없죠. 네. 민주당은 오랜 세월 수십 년간 정당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검증 시스템이 굉장히 탄탄하더라고요. 예. 예, 나름으로 그렇죠. 그것도 불완전하다는 지적도 예.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그걸 거치지 않고서 그냥 소수정당의 후보를 소수정당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공천해주면 문제가 많이 생기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더불어시민당의 경우는 민주당에 적을 두지 않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당 지도부나 또 공천관리위원회를 그렇죠. 다 맡아서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허점들이 발생했는데 이번엔 그렇게 가지 않겠다.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제 정치 세력들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당을 운영해 나가고 공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주도해 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맡으셨어요. 말은 이렇게 몇 마디로 떨어지만 실제 이제 협상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지난한 과정이 될 테고 네. 머리카락 많이 빠지시겠네요. 몇 번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